당신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편지에 적혀 있는 마지막 한 문장. 그것을 읽고 있던 군인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990년대 전방 파견 근무를 하던 한 군인이 짧은 외박에서 다방 아르바이트생 미스 리를 만나 그림과 편지로 이어간 청춘의 아련한 이야기입니다. 1998년 늦가을 강원도 최전방 어느 소초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철조망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때마다 쇳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최연민 일병은 벌써 석 달째 파견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9명이 3교대로 돌아가며 근무를 서는 이 작은 초소는 본대와 멀리 떨어진 채 산과 계곡 사이에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도 시별이는 좋게 되었고 보급품을 실은 차량이 올라오는 것은 일주일에 2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날씨가 나쁘면 며칠씩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현미는 이곳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 선임들의 표정에서 그 무게를 읽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견디는 곳이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8시간 근무, 8시간 대기, 8시간 휴식이라는 3교대 체계는 종이 위에서나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무 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 대기 시간에도 언제든 불려나갈 준비를 해야 했으며 휴식이라는 것도 좁은 막사 안에서 몸을 뉘일 뿐 깊은 잠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계속되면서 현민의 몸은 점점 리듬을 잃어갔습니다. GOP 철책 앞에 서서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는 시간은 현민에게 일종의 명상이자 고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모순된 긴장감. 겨울이 다가올수록 그 긴장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함께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근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마저도 온전한 휴식은 아니었습니다. 취사병이 만든 음식은 늘 비슷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가 돌아가며 나왔고 가끔 고기가 나오면 그것은 작은 축제였습니다. 현미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입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밥을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지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 근무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초소를 지키는 2시간은 때로는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반, 3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도 다음 근무자가 제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현미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누군가를 원망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모두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미는 초소 안에서 졸음과 싸우다가 문득 작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입대하기 전 22살 청년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 아래로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으며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난가? 현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초소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현민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막사 한쪽에 놓인 자신의 짐 속에는 입대하기 전 어머니가 챙겨주신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미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미술학원을 다닌 적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지만
보이는 것을 종이 위에 옮기는 일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 친구들은 그에게 만화가가 되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현미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산맥을 그렸고 막사 안에서 잠든 동료들의 얼굴을 그렸으며 근무 중 바라본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그렸습니다. 연필을 쥐고 종이 위를 움직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현미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추위도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시간조차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근무가 거듭될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고 눈은 더 빨리 감겼으며 연필을 쥘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미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도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현민에게 외박이 허락되었습니다. 외박 전날 밤 현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철조망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에게 이틀간의 외박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좁은 침상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현미는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생각했습니다. 그저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면도를 했으며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야위어 보였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현미는 작은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지갑, 신분증, 휴가증, 그리고 스케치북 한 권과 연필 2자루. 현민아, 준비됐냐? 막사 밖에서 강성훈 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미는 서둘러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성훈은 이미 외출복 차림으로 현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1살의 성훈은 현민보다 1살 어렸지만 군대에서는 계급이 곧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강성훈은 계급을 내세우는 선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후임들을 챙기기로 유명했고 특히 현민에게는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선임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아니, 나도 방금 나왔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초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철조망 밖으로 나서는 순간 현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고 그것은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비록 이틀뿐인 자유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본대 근처 작은 도시까지는 군용 트럭을 얻어 타고 갔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서 현미는 강성훈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과 들판이 지나가고 간간이 민가가 보였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현민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현민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강성훈이 물었습니다. 현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든 좋았습니다. 부대찌개가 아닌 것이라면 무엇이든. 글쎄요, 선임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오늘은 나한테 맡겨. 강성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민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웃음이었습니다. 트럭은 1시간쯤 달려 작은 도시의 터미널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트럭에서 내려 짐을 챙겼습니다. 도시는 생각보다 번화했습니다.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어디선가 가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현미는 그 모든 소리와 냄새와 색깔에 압도되었습니다. 우선 짐부터 맡기자. 강성우는 터미널 근처의 작은 여관으로 현민을 안내했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는 군복 입은 두 사람을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은 하나요? 네, 하나요. 강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열쇠를 건네주며 2층 끝방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편안했습니다. 현미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바람조차 반가웠습니다. 현미나 씻고 나올래? 아니면 그냥 나갈래? 그냥 나가요, 선임님. 씻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 그럼 가자. 두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강성우는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능숙하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현미는 그저 그를 따라갔습니다. 선임의 뒷모습을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현미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현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골목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성훈이 현민을 데리고 간 첫 번째 장소는 만화방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는데 간판에는 24시 만화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담배 연기, 그리고 커피 향이 뒤섞인 냄새. 현미는 그 냄새를 맡으며 문득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들렀던 동네 만화방의 기억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강성훈이 카운터에 앉아있는 주인에게 인사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또 왔네. 둘이? 네, 이 친구 처음이에요. 그래, 편하게 봐. 시간은? 2시간이요. 강성훈이 지갑을 꺼내 돈을 냈습니다. 현민이 얼른 자기 돈을 내려 했지만 강성훈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낸다. 선임님, 제가 내겠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나한테 맡기라니까. 현미는 더 이상 우기지 않았습니다. 강성훈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임을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화방 안은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책장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바람의 검심, 유유백서, 온갖 만화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현미는 책등을 훑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성우는 익숙한 손길로 책을 몇 권 뽑아들었습니다. 현민아, 너 뭐 좋아해?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 봐. 재밌어. 강성우는 슬램덩크 최신권 몇 권을 현민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만화책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현미는 오랜만에 만화를 읽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웃음과 눈물, 땀과 우정이 페이지마다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군대도, 파견 근무도, 추위도 모두 잊었습니다. 2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사장이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려줬을 때 현미는 아직 몇 권을 더 읽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강성우는 책을 제자리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자. 내일도 올 수 있어. 네, 선임님. 만화방을 나선 두 사람은 이번에는 비디오방으로 향했습니다. 만화방에서 2블록쯤 떨어진 곳에 있는 비디오방은 만화방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최신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쉬리, 접속, 비트, 할리우드 액션 영화들. 뭐 볼래? 강성훈이 물었습니다. 현미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성훈은 카운터에서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비디오 테이프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액션 영화 하나, 코미디 하나. 둘 다 재밌대. 작은 방으로 안내받은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성훈이 비디오를 틀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폭발 장면과 추격전, 주인공의 멋진 액션. 현미는 화면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강성훈은 중간중간 웃으며 영화에 대해 짧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저 장면 진짜 멋있지? 네, 선임님. 두 편의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거리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현미는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지? 여관 가서 배달시켜 먹자.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아늑함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강성훈은 방 한쪽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짜장면 2개, 탕수육소 하나요. 네, 여기 명성여관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성훈은 현민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린대. 씻고 올래? 네, 선임님 먼저 씻으십시오. 아니, 너 먼저 해. 형은 담배 한 대 피우고. 현미는 사양하지 않고 세면도구를 챙겨 복도 끝 공동 화장실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때를 밀고 머리를 감고 비누 거품을 온몸에 문질렀습니다. 석 달 동안 쌓인 피로가 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강성훈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현미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강성훈도 씻으러 갔고 그가 돌아올 무렵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음식을 펼쳤습니다. 짜장면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탕수육은 바삭하게 튀겨져 있었습니다. 현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 때 그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였습니다. 맛있지? 강성훈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꿀맛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저 먹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짜장면 그릇을 비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그저 촉촉하게 내리는 비. 강성훈은 담배를 한 대 더 꺼내 물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 오네. 네, 선임님. 현민아, 다방 가볼래? 강성훈이 불쑥 물었습니다. 현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방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물론 다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파는 곳. 하지만 현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방 말입니까? 응. 여기서 멀지 않아. 커피도 마시고 분위기도 괜찮아. 비 오는 날 가면 더 좋거든. 강성훈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방이라는 공간이 왠지 어른스럽게 느껴졌고 자신 같은 22살 일병이 어울리는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성훈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선임님. 그래, 가자. 옷 챙겨 입어. 두 사람은 외투를 걸치고
여관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비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무릉덩이에 비쳐 일렁였고 오가는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성우는 현민보다 반걸음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비를 맞아도 괜찮았습니다. 골목을 2개쯤 지나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로즈다방이라고 쓰여 있었고 장미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로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강성우는 문을 밀고 들어갔고 현미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현미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방 안은 어둡고 따뜻했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으며 구석구석에는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민의 감각을 사로잡은 것은 냄새였습니다.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커피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 낯설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냄새.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미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2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얇게 그린 눈썹, 연지를 바른 입술.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성훈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쓰리. 잘 지냈어요? 강성훈이 익숙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여러 번 와본 듯 했습니다. 현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성훈이 이곳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네, 덕분에요. 오늘은 친구분이랑 오셨네요? 미쓰리라고 불린 여자가 현민을 바라봤습니다. 현민은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고 자신은 그 눈을 마주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네, 제 후임이에요. 오늘 처음 외박 나왔거든요. 그러셨구나. 어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커피 2잔이요.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 알겠어요. 미쓰리는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현민과 강성우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고 그 풍경은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선임님, 여기 자주 오십니까? 현민이 작게 물었습니다. 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외박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좋잖아. 커피도 맛있고. 그렇구나. 잠시 후 미쓰리가 쟁반에 커피잔 2개를 담아 가져왔습니다. 하얀 도자기 잔에 담긴 커피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강성훈이 대답했고 현미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쓰리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현미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고 뜨거웠습니다. 그 맛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방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가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끔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비 내리는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문득 현미는 미쓰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부인 듯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옆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현미는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얼굴을, 저 분위기를, 이 순간을 종이 위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선임님, 잠시만요. 현미는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강성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하게? 그림 좀 그려도 되겠습니까? 응? 아, 그래. 그려. 내가 그림 잘 그리지. 여관에서 나올 때 가방을 챙겨온 현미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미쓰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선을 그어 내려갔습니다. 눈썹, 눈, 코, 입술. 그녀의 얼굴이 종이 위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미는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고 마음속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현미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미쓰리의 분위기는 담아낸 것 같았습니다. 강성훈이 옆에서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야, 진짜 잘 그렸다. 미쓰리한테 줘봐. 잘못 들었습니다. 줘? 좋아하실 거야. 현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성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현미는 스케치북을 찢어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미쓰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현미는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미쓰리는 눈을 크게 뜨며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저예요? 네. 그림 좋아해서 그냥 그려봤어요. 정말 잘 그리셨네요. 고마워요. 미쓰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미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박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현미는 다시 파견부대로 돌아왔고 철조망 안쪽의 일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교대 근무, 차가운 바람, 끝없는 긴장감. 모든 것이 외박 전과 똑같았지만 현민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다방의 따뜻한 불빛, 커피 향, 그리고 미쓰리의 미소. 그 기억들이 현민의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현민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행정병이 점호 후 우편물을 나눠줄 때 현민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현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집에서 편지가 올 시기도 아니었고 친구들이 편지를 보낼 리도 없었습니다. 최현민 일병, 편지 한 통. 행정병이 건넨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연분홍색 봉투에는 예쁜 글씨체로 현민의 이름과 부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현민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쓰리였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현민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과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민은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에는 깔끔한 손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민 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로즈다방에서 만났던 김이에요. 그날 그려주신 그림 정말 고마웠어요. 제 얼굴을 그렇게 예쁘게 그려주신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림을 받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신기하고 또 기뻤어요. 사실 저는 지금 대학을 휴학하고 다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손님들 중에는 좋은 분들도 많고요. 성훈 씨 같은 분들이요. 현민 씨도 군대 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외박 나오셨을 때 표정을 보니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그래도 그림을 그리실 때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집중하시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작은 선물 하나 보내요.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다음에 외박 나오시면 또 다방에 들러주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이지연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현미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얀 천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 현미는 손수건을 펼쳐 들었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코에 가져다 대고 향을 맡았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다방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뭐 받았어? 옆 침상에 누워있던 동기가 물었습니다. 현미는 얼른 손수건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아, 집에서 보낸 거. 그래, 좋겠다. 나는 한 달째 편지도 안 와. 현미는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 기쁨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글자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근무를 설 때 현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어둠이 깔려도 외로움이 밀려와도 손수건을 만지는 것만으로 현미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생각, 누군가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현미는 답장을 썼습니다. 막사 구석에 앉아 편지지에 서툰 글씨로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연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손수건도 고맙습니다.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향기가 좋아서 힘들 때마다 꺼내서 맡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학비 때문에 휴학하셨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다방에서 일하시면서도 밝게 지내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지연 씨 편지를 받고 나서는 조금 더 견딜만해졌어요. 다음 외박 때 꼭 다방에 들를게요. 그때 또 그림 그려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최현민 올림. 편지를 다 쓴 현미는 봉투에 넣어 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행정병에게 부탁해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지연 씨가 기뻐해 주기를 바라며 현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일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기다림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으며 누군가와의 연결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까? 현민에게 다시 외박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성훈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여관에 짐을 풀고 같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현민의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로즈다방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현민은 조심스럽게 강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선임님, 오늘도 다방 가실 겁니까? 강성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도 가고 싶지? 네. 그래, 가자. 미쓰리도 너 기다릴 거야. 두 사람은 다시 로즈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맑은 가을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찬 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현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현민 씨. 지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현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지 받았어요. 답장도 고마웠어요. 아, 네. 손수건도 잘 쓰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현민과 강성우는 지난번과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커피를 가져왔고 세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성우는 농담을 던졌고 지연은 웃었으며 현미는 그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연이 현민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현민 씨, 요즘 부대 생활은 어때요? 괜찮아요. 편지 받고 나서 좀 나아졌어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현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강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잠깐 볼 데가 있어서 먼저 나갈게. 현민아, 너는 좀 더 있다 와도 돼. 예. 선임님, 어디 가십니까? 금방 올게. 미쓰리랑 천천히 이야기해. 강성우는 현민에게 눈짓을 하고는 다방을 나갔습니다. 현민은 당황했습니다. 지연과 단둘이 남게 된 것입니다. 카운터 쪽을 바라보니 지연도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현민 씨,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 사실 조금 있으면 일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잠깐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나가실래요? 현미는 놀라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현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연은 안쪽으로 들어가 사장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화장은 지웠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방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현미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서점이 있어요. 거기 가볼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몇 분을 걷자 작은 서점이 나타났습니다. 책과 음악이라는 이름의 서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은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갔고 현미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 여기 자주 와요. 책 구경하는 거 좋아해서요. 무슨 책 좋아하세요? 소설이요. 특히 연애소설. 지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현민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점 안을 천천히 걸으며 책등을 훑었습니다. 가끔 지연이 책 한 권을 꺼내 펼쳐 보이며 설명했고 현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서점을 나온 두 사람은 이번에는 만화방으로 갔습니다. 지연이 만화도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화방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 만화를 골랐습니다. 지연은 순정 만화를 골랐고 현미는 슬램덩크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만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페이지를 넘기는 지연의 작은 손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시간쯤 후 두 사람은 만화방을 나왔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조금요. 짜장면 먹을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했으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지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앞서 걸었습니다. 현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의 작은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짜장면을 시켰고 지연은 소주도 한 병 주문했습니다. 소주 마실 줄 알아요? 조금요. 저도 잘 못 마셔요. 그래도 오늘은 마시고 싶네요.
짜장면과 소주가 나왔습니다. 지연이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잔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건배. 소주를 한 모금 마시니 목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짜장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미래 이야기. 지연은 복학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민은 전역하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민 씨 그림 정말 잘 그려요. 꼭 계속하세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면 영화 볼래요? 영화요? 네. 근처에 작은 극장이 있어요. 지금 재밌는 영화 하고 있대요. 현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극장으로 갔습니다. 포스터를 보니 접속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표를 사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극장은 작았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두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워했습니다. 현미는 영화를 보다가 문득 옆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현민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연이 준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지연은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며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왔을 때 두 사람의 눈은 모두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민과 지연은 몇 차례 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지연은 다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써보냈고 현민은 부대 생활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받는 일은 현민에게 작은 낙이 되었습니다. 우편함에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지연의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현민에게 면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민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는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입대한 이후 두 번째 면회였습니다. 면회 당일 현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현민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고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민아, 어머니, 아버지. 현민은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큰 보따리를 풀어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과자, 김, 육포,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괜찮아요,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현민을 바라보셨습니다. 몸은 괜찮냐? 네, 아버지. 팔팔합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현민을 바라보셨습니다. 면회 시간은 1시간 남짓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현민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집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현민아, 잠깐 외출 나갈 수 있냐? 네, 가능해요. 그럼 밥이나 먹고 가자. 내 어머니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뭐하다. 현민은 외출 신청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대 근처에는 식당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중 가장 큰 식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넓었고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면회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군복 입은 아들들과 부모님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민의 가족은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메뉴판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뭐 먹고 싶으냐?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불고기 시키자. 고기 먹어야지. 아버지는 주인을 불러 불고기 정식 3개를 주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현민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민아, 조금만 참아. 시간 금방 간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민은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말없이 밥을 먹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안쪽 카운터 근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지연이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민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방만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을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지연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현민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봤을까? 혹시 인사라도 오면 어떡하지?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온 사람은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현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먹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현민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카운터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연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민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현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지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봤을까? 봤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실망했을까? 아니면 이해했을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현민은 카운터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현민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현민은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현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부대로 돌아가는 길, 현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셨고 어머니는 현민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부대 앞에서 헤어질 때 어머니는 다시 한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건강해라. 편지 자주 해라. 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현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의 그날 이후 현민은 매일 행정반 앞에 섰습니다. 행정병이 우편물을 나눠줄 때마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현민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지연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봤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외면했다는 것을. 그날 카운터에서 마주쳤던 지연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던 그 표정. 현미는 그 표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현미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인사라도 하지 못했을까? 왜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저 다방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순간 현미는 겁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눈빛이, 질문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현미는 답장을 쓰려고 몇 번이나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일까? 설명을 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현미는 빈 편지지만 바라보다가 다시 집어넣곤 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현민에게 다시 외박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성훈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강성훈은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어서 외박보다는 부대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미는 혼자 외박을 나갔습니다. 익숙한 터미널에 내렸을 때 현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전에 묵었던 여간의 짐을 풀고 현미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현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요즘은 가끔 피웠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방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현미는 고민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지연이 자신을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보기도 싫어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현미는 결국 방에서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로즈다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익숙한 간판이 보였을 때 현미는 멈춰 섰습니다. 다방에 불은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현미는 한 걸음 다가갔다가 다시 물러섰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연이 차갑게 대한다면? 만약 지연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현미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다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손님들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편하게 드나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미는 다방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여간으로 돌아가는 길, 현미는 자신이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용기도 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여간방으로 돌아온 현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다방에서 만났을 때의 그 미소, 편지를 보낼 때의 그 따뜻함, 영화를 보며 울던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현미는 다방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또다시 다짐했지만 막상 다방 앞에 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현미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만화방에 가고 비디오방에 가고 혼자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박 마지막 날 저녁 현미는 마지막으로 다방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간판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안에 있을까? 있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현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현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지나갔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연이 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향기도 많이 발해 있었습니다. 현미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현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3교대 근무, 추운 날씨, 외로운 밤.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기다림이 있었지만 이제는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미는 여전히 파견부대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고 강성우는 약속된 날짜에 전역을 했습니다. 저녁 전날 강성우는 현민을 불러 몰래 챙긴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현민이 형, 형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네, 선임님. 건강하세요. 형도 저녁하면 연락해. 밥 한번 먹자. 네, 꼭요. 두 사람은 간단히 포옹했습니다. 강성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대를 떠났고 현미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좋은 선임이었고 좋은 동생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외박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화방, 비디오방, 중국집, 그리고 로즈다방. 강성훈이 떠난 후 현미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이제 부대에서 그를 챙겨줄 선임도 없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미는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행정병이 우편물을 나눠주러 왔습니다. 현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이름은 불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현민 일병, 편지 한 통. 현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행정병이 건넨 봉투는 익숙한 연분홍색이었습니다. 지연의 편지였습니다. 현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현미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처럼 예쁜 글씨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봉투가 조금 더 두꺼웠습니다. 현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미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민 씨, 잘 지내시나요? 오랜만에 편지 써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미안해요. 사실 조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식당에서 현민 씨를 봤어요. 부모님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인사하려다가 그만뒀어요. 부모님 앞에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만약 부모님이 계셨다면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현민 씨가 다방에 오지 않으셨어요. 외박 나오신 것 같았는데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저 때문인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그렇다면 더 미안해요. 저는 이제 곧 복학해요. 학비를 다 모았거든요. 다방 일도 이번 달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성훈 씨도 현민 씨도요. 현민 씨가 그려주신 그림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제 보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현민 씨께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림을 그려봤어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마음만 받아주세요. 현민 씨, 남은 군 생활도 건강하게 잘 마치시길 바라요. 전역하시면 꼭 그림 계속 그리세요. 현민 씨의 그림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이너스 이지연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현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현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현미는 봉투 안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 그림 속에는 한 남자가 스케치북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다방이었고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현민 씨를 그려봤어요.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그림 그리세요. 현미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 후회,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현미는 눈물을 닦고 편지와 그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의 글씨, 지연의 그림, 지연의 마음. 그 모든 것이 현민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현민은 답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보고 싶다고? 현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내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편지 정말 고마워요. 그림도요. 제 보물로 간직할게요. 미안해요. 그날 인사하지 못해서요. 용기가 없었어요. 지연 씨 말대로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지연 씨한테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외박 나가서도 다방에 가지 못했어요. 지연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겁이 났어요. 비겁했어요. 복학하신다니 정말 축하해요. 학교에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지연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밝게 지내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저도 전역하면 그림 계속 그릴게요. 지연 씨가 응원해 주셨으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최현민 올림. 현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지연이 읽어주기를 바라며 현미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현민이 보낸 답장에 대한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지연의 편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현미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은 복학을 했을 것이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군인 한 명에게 답장을 쓸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미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며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현민의 군 생활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병에서 상병이 되었고 상병에서 병장이 되었습니다. 파견 근무도 끝났고 본대로 복귀했습니다. 후임들이 들어왔고 현민은 이제 선임이 되었습니다. 강성훈이 자신을 대했던 것처럼 현민도 후임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전날 밤 현민은 짐을 꾸리며 군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파견 근무, 추웠던 겨울밤,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강성훈과의 우정, 만화방과 비디오방의 추억, 짜장면과 소주의 맛, 그리고 로즈다방에서의 기억들. 현미는 가방 속 깊이 간직해둔 지연의 편지들과 그림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아침, 현미는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입대할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진 얼굴, 더 깊어진 눈빛, 더 넓어진 어깨. 22살 소녀는 이제 24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현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고 현미는 오랜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수고했다, 아들. 아버지의 한마디가 현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현민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도시, 그 골목, 그 다방. 며칠 후, 현미는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부모님께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기차는 2시간을 달려 그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 내렸을 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동시에 달랐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변한 것 같았습니다. 현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 강성훈과 갔던 만화방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디오 방은 PC방이라는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집은 여전했고 여관도 그대로였습니다. 현민의 발걸음은 저절로 로즈다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현미는 멈춰 섰습니다. 다방이 있던 자리에는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간판은 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로즈다방은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현미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그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공간만이 보였습니다. 테이블도 의자도 샹들리에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민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곳이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커피 향이 났으며 지연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현미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방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의 로즈다방을, 창가의 테이블을, 카운터 뒤의 지연을,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일 때마다 그날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 현미는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현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길, 현미는 문득 웃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습니다. 짧았지만 소중했던 인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름다웠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현민을 성장시켰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현미는 지연이 그려준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스케치북을 든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씨.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그림 그리세요. 현미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겠다고. 지연이 응원해준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어디선가 지연도 자신의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판, 마을과 강, 하늘과 구름. 세상은 넓었고 인생은 길었으며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경험할 일들이 무궁무진했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1998년 그 가을과 겨울, 로즈다방에서의 기억만큼 소중한 것은 없을 거라고.
기차가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도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터널을 빠져나오자 다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현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현미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여전히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고 주머니에는 낡은 손수건이 있었으며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시절의 편지와 그림은 현민 일병의 청춘을 지탱해준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가족도 전우도 사랑도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건 서로를 기억해주는 그 마음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